인사로 환영하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정신건강 임상심리사로 지금 활동 중인 남희윤이라고 합니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좀 여기 QR코드 스캔해서 이제 카톡방 들어오시면은 여기서 이제 편하게 현장에서 그냥 바로바로 질문 좀 받고 제가 뭐 쉬는 시간이라던가 아니면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총 3시간이에요. 그래서 총 3시간 동안 최대한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뭐 대학원이든 뭐 수련이든 혹은 임상심리사든 아니면 뭐 다른 타 직역이든 활동하시는데 어려움 없도록 제가 좀 최대한 많이 도움을 좀 드리고자 하니까 요번 한번 들어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직접 와가지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몇 가지 좀 대답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월급 부분은 제일 많이 궁금해할 것 같으니까 마지막에 학생들 다 오면은 이렇게 좀 이야기하는 걸로 하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임상심리사가 할 수 있는 이런 영역들이 조금 한계가 없지 않아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이런 병리적인 부분이라던가 혹은 개인의 심리에 대해서는 이런 다른 직역에 비해서는 확실히 이제 압도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결코 뭐 내 직역이 너무 아깝다 뭐 이런 생각도 뭐 가끔 들긴 합니다. 이제 가끔 어떤 대상자를 봤을 때 아 진짜 풀배터리 한번 해서 어떤 사람이 조금 더 알고 싶다라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이제 그 외적에서 조금 더 만족스러운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저는 뭐 근무하는데 뭐 딱히 큰 불만이라던가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임상심리사 직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그리고 이런 존중이 있다라고 하면은 저 그 임상심리사한테 맞는 이런 사업을 많이 줘요. 그러니까 제가 대표적인 예예요. 팀장님은 저희가 어차피 미적 감각이라던가 뭐 그런 뭐랄까 아무튼 뭐 다른 능력 혹시 들어올 학생이 더 남아있나요? 일단은 그게 없어요. 친지인이 없어요. 그럼 혼자 놀아야죠. 처음에 갔을 때 적응하는 게 좀 제일 크죠. 저 교수님이 어떤 스타일이고 이런 것들로 좀 어려울 수 있고요. 혹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세스 같은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대구대 학생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익숙한 거예요. 근데 저같이 SPSS 쓴 학생이 세스를 봤을 때는 막막한 거죠. 물론 교수님이 친절하게 하나하나 기초부터 알려주시긴 하지만 그래도 친구들이 여자인 친구들이든 남자인 친구들이 취업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뭔가라던가 씀씀이라던가 생활이 달라져요. 그럼 이제 거기서도 조금 괴리감이 조금 느껴지기는 해요. 막 이 친구 보면 막 어디 여행도 가고 뭐 어디 계속 혼자 합리화를 해야 돼요. 내가 여기서 온 거는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거고 내가 조금 더 전문적인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 온 거다. 이렇게 계속 다듬어야 돼요. 스스로 멘탈을. 또 아까 어떤 질문 있었죠? 월급 빼고. 수련할 때 돈 많이 드냐고. 흔히 말하는 우리 빅5라고 하죠. 저기 이제 서울권에 있는 3차 병원. 이런. 대학원 가도 술 많이 마시나요? 그거는 좋아하면. 그래. 이거는 이제 여담이에요, 여담. 저희 지도 교수님은 술 먹자라는 말을 한 번도 꺼내본 적이 없고, 밥을 가끔 먹을 때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시험 기간이라고 막 연구실에 불이 다 켜져 있어요, 새벽 동안. 그러면 이제 뭐 너네 요즘 밤새니? 그러면 이제 예. 그러면 이제 카드 주면서 뭐 이걸로 뭐 랩 선후배들끼리 뭐 먹으면서 뭐 정보 나눔 이렇게 해라. 이런 식으로 좀 알아서 학생들끼리 대학원생들끼리 선후배 약간 이렇게 관계를 조금 중요시 하시는 교수님이 계시고요. 지금 있나요? 대학원 들어갈 때 수학 계획서 써야 되잖아요. 네. 혹시 어떻게 해서 설명해 주세요? 직장에 내는 자기소개서라고 좀 생각하시면 되게 편할 것 같아요. 이것도 학교마다 좀 다르겠죠. 자기소개 당연히 해야 될 거고 내가 들어가서 어떤 공부를 할 건지도 좀 적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아마 수학계획서 포함해서 연구계획서 이런 것도 아마 적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연구계획서 같은 경우가 일단 제일 좀 말하기 쉬우니까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은 그 랩마다 연구를 하는 것들이 있어요. 최근에 그 랩 졸업을 했을 때 어떤 내용으로 좀 졸업을 했냐, 그게 제일 좋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딱 맞아 떨어지냐, 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은 연구하는 것도 그 연구실만의 이런 개성이 있겠지만 트렌드가 있어요. 뭔가 좀 핫한 키워드가 있죠. 그리고 그 학교만의 어떤 스터디라던가 혹은 수업, 커리큘럼. 혹시 다른 학생분? 응. 머리 만진 거예요? 아니요. 연구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응? 연구 끝나고 집에 가려고 했는데 네. 다음 날까지 제출해야 되는 거 있어서 다시 가려고 했는데 연구 끝나고 내가 집에 갔는데 다음날 제출을 해야 돼서 이렇게 연구실에 남아온 적이 있냐고. 집에 안 가는데요, 그러면. 집에 안 가요. 집에 안 가고 이제
당연히 있으면 안 되는데 라꾸라꾸 있는 그런 연구실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제가 그 2학년 말에 이제 제가 듣고 싶었던 수업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논문이 한번 미끄러졌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미끄러진 거에 대해서 미련을 못 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대학원도 다 그 사람 사는 곳이라서 그렇게 막 진짜 일주일에 막 5일 안 재우고 막 그러진 않아요. 그럼 이제 월급 얘기해야 되겠죠? 그 제가 그 지난달 월급 명세서 보여드리면은 세금 다 떼고 250 받았어요. 세금 다 떼고, 그 다음에 외근비 빼고. 외근비 제가 지난달에 받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앞에 나와서 용기 있게 물어본 학생한테 이야기는 했는데, 제 그 월급 테이블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줘요. 그 라인을. 제가 지금 다음 달 되면은 5호봉인가? 그러면은 5호봉이 막 그렇게 높은 호봉은 아니에요. 5호봉이면은 한 250 조금 더 받겠네요. 260은 안 되게 아마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호봉에 따라서 제 월급이 한 7, 8만 원 오르고요. 그 다음에 연애, 그러니까 지금 25년이죠. 24년에 비해서 지금 비교해보면 한 8만 원 더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팀장을 달았을 때 팀장 수당이라던가 팀장만의 테이블이 따로 있고요. 부센터장, 상임팀장, 센터장급 이런 것들도 다 급이 나눠져 있어요. 월급 테이블이. 네. 지금 AI가 생겨나면서 상당히 뭐 좋아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는 이 직업의 이익을 보시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체감하는 바는 없어요. 일단은 뭔가 AI가 들어왔다고 해서 체감하는 바는 없고요. 다만 저도 이제 깜짝깜짝 놀라는 게, 예를 들어서 웩슬러 어떤 검사에 대해서 소검사를 다다다닥 다 치고 하면은 얘가 보고서를 작성을 잘해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있죠. 웩슬러 검사를 하고 나서 해석 단계가 있죠. 근데 얘가 그런 메커니즘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잘 작성해줘요. 근데 여기서 빠진 게 뭐가 있죠? 수검자의 현재 정서 상태라던가 이거를 하려면은 물론 수기로 입력은 해도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우울 척도라고 하면 뭐 PHQ-9 이런 점수를 입력을 해도 되겠죠. 그런데 자기 보고식은 결국 환자가 본인 거를 측정을 해서 넣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AI가 그런 것들을 아직까지는 감별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 수검태도 마찬가지고요. 아직은 지금은 텍스트 상으로만은 지금 AI가 잘 한다고 볼 수는 있겠죠. 보면은 놀라요. 저도 잘 작성했네 이러고.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어떤 태도로 임하고 있는지, 검사는 하기 싫었던 사람은 아닌지, 아니면은 검사 끝부분에 가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뭐 큰 뭔가 체감이 있다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런 상담은 결국 이 사람이 말로 하는 거죠. 근데 우리 말로만 하나요? 아니죠. 제가 지금 이렇게 손 흔들고 있고 우리 학생분들 어떤 행동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비언어적 신호잖아요. 비언어적 신호 같은 것도 AI가 아직까지는 못 잡아내요. 이런 미세한 거라던가. 그리고 우리가 1대1로 이야기할 때 AI 입장에서는 직면이라고 하죠. 내가 어떻게 해야 돼 하면 이렇게 하면 돼 라고 다 대답을 해주겠죠. 물론 앞에 보험은 깔겠죠. 이런 거 힘들겠지, 대신에 이렇게 하면 돼. 그런데 상담회계에서는 이런 것들을 8회기 이상으로 끌고 나가잖아요. 그럼 이 사람의 방어 기제가 무엇인지, 혹은 심리 내적 자원은 얼마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그 이후에 직면을 점차하는 거죠. 그것도 그 사람 개인의 방어를 고려를 해가면서.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저희 직역에 대해서 뭐 큰 타격이 있다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그리고 물론 뭐 이런 기술의 발전이 빠르다곤 하지만 아직은 멀었다, 못 따라온다 걔네들은 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박사학위까지 이제 로또 당첨되면 하고 싶긴 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아직까지는 생각이 없으나 나중에 하고는 싶다, 의향은 있습니다. 저도. 뭐 대학원 뭐 빨리 가야 될지 늦게 가야 될지라고 하는데, 이게 남녀노소 이게 통틀어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가는 게 좋아요. 나이 먹어서 가면 힘들고요. 되게 힘들어요 진짜로. 여기 나이가 제일 많으신 분이 어떤 선생님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게 서른만 넘어도 이게 꺾이는 게 느껴지거든요. 이게 이렇게 꺾이는 게 아니고 이게 꺾은 선으로 꺾여요. 이렇게 훅훅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어른이 잘 하고 계시겠지만 영양제 잘 챙겨 드시고 운동도 많이 하시고 머리를 쓰는 거를 멈추면 안 돼요. 머리 만약에 쓰는 거 멈추면 이게 굳어요 이게.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돼요. 물론 뭐 내가 돈 벌고 가겠다라고 하면은 저는 뭐 말리진 않겠죠. 이제 개인의 사정이 있는 건데 제가 어떻게 등록금 대신 내줄 것도 아니면서